여러분들이 막 말을 어렵게 쓴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깊이 있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걸러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일단 results 섹션에서 가장 많이 했던 실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올렸던 과제를 잘하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소논문이라는 거는 대학교 과제와 연구 논문 그 사이에 있는 수준의 논문을 오늘 소논문이라고 디파인을 하고 교수님들이 밀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연구 논문이 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성적에 가장 반영이 많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야겠죠? 자, 첫 번째로 literature review입니다. 다른 논문들과 이런 사전 조사를 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 과정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내 논문 주제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좀 줄어들고 논문의 깊이가 좀 허접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러려면 이제 나와 있는 논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어때요? 귀찮잖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도와줄게요. 자, 1번. 무작정 조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주제랑 연관이 있는 그런 토픽들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할 거야. 되게 큰 토픽에서 시작해서 내 흥미가 조금 더 가는 쪽으로 좁아지면서 조사하는 게 괜찮아. 논문 같은 걸 조사할 때는 저는 무조건 구글 스콜러를 썼었거든요. 구글 스콜러랑 구글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구글은 막 뉴스 아티클, 블로그 아티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제 연구 논문이나 연구 목적으로 나온 아티클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것이 이제 구글 스콜라거든요. 이거 구글 스콜라 쓰는 법도 솔직히 잘 익혀두면 너무 좋은 게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쓰면 그 안에 있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랑 무조건 이제 그 글자가 무조건 나오는 그런 아티클들만 찾아서 위로 올려주는 기능도 있고 콤마를 사용해서 이런 거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토픽이나 내가 원하는 궁금한 주제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으로 논문을 스캔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배경 이해를 위한 조사 같은 거는 솔직히 다양한 아티클들을 빠르게 스캔하면서 익힐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걸러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 모든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지는 못해요. 이 꼼꼼하게 읽을 만한 논문이 어떤 논문인가를 내가 빠르게 골라내고 솎아내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시스테믹 리뷰를 항상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민이의 코로나 정신건강은 저 하나만 상대로 연구 논문을 쓴 거잖아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정신건강 연구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는 그 대학교에서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스테믹 리뷰는 이런 모든 연구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그 결과를 다 통합해서 알려주는 그런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약간 내 노력을 거의 10분의 1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시스테믹 리뷰를 만약에 하나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 부류의 논문으로 바로 이제 클래스가 정해지는 거죠. 자, 시스테믹 리뷰 빼고 이제 일반 논문들을 솎아내는 이런 방법은 타이틀 연관성 당연히 확인하겠죠. 그게 언제 나왔는지.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나왔으면 너무 좋고 2021년도도 괜찮고 20년도 괜찮은데 2011년 거면 좀 쓰기 좀 그렇다 이거지. 왜냐면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왔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날짜랑 제목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앱스트랙 스캔하기. 저는 그때 또 한번 흘끗 체크해보는 게 이게 어느 잡지에 실렸는지 JMIR 아니면은 막 네이처 이런지에 실렸다면 그만큼 백업이 되어 있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꼼꼼하게 읽을 논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것만 보지 않고 다음에 보는 거 뭐냐면 그 논문의 일단 결론 쪽을 가가지고 좋아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결론이 나왔다 하면은 그때 방법 쪽을 갑니다. methods 쪽을 가가지고 중요한 디테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명을 상대로 해서 찾아낸 연구인지 아니면은 7,000명을 상대로 한 논문인지에 따라서 뭔가 때리는 그 임팩트가 달라지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구수도 작지 않고 임팩트도 너무 좋았다.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꼼꼼하게 읽어볼 그런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앉아서 뭐 프린트로 뽑거나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씩 읽어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고 스캔하고 조사하면서 왠지 나중에 논문에 한번 참고 문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다 이제 멘델레이의 추가를 미리 해놓으시면 정말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꼭 봐야 돼요. 이렇게 논문을 쭉 스캔하다 보면 유독 내 눈에 띄고 정말 마음에 들고 그 문장 형태도 마음에 들고 좋은 잡지에 실렸고 막 사이테이션스도 숫자가 되게 높고 이런 아티클들에다가 심지어 내가 하려는 논문이랑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 나 설문조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설문조사로 했어. 이런 논문들은 특별하게 별표를 쳐놓고 저장해 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내 논문 쓸 때 따올 수 있는 표현이랑 형식에서 따올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저리즘이랑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논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따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런 거는 별표 3개를 해놓는 게 좋다. 자, 이렇게 literature review 조사를 다 했어요. 제대로 했으면 내가 대충 어떤 논문 주제로 쓰고 싶은지가 좀 추려지게 되거든요. 이제 글을 써야겠죠. 글을 쓸 때 참고로 일단 쭉쭉쭉쭉 다 써내려간 다음에 나중에 자릅니다.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마킹 스킴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형식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네릭하게 대부분 좀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introduction을 쓸 겁니다. 2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 이제 내가 읽고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내 연구가 약간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에임스가 뭐냐 하면 내 논문에서 이뤄내야 할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3가지 룰을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내 연구 목표인 에임스를 두고 인트로덕션 섹션은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편입니다. 다음 섹션은 바로 methods 섹션입니다. 내가 하는 연구를 그 읽는 사람이 봤을 때 대충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methods다. literature research 섹션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진짜 나랑 뭔가 연구 방법도 비슷한 그런 논문들 별표 쳐놓으라고 했었잖아요. 굉장히 따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은 이 부분을 설명했구나. 이런 테크닉에 관한 정보도 좋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장 형식 같은 것들을 따오면서 내 연구 방법에 적용해서 써내려가면 저는 메서드 섹션은 정말 빠르게 쓸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 섹션은 이제 results 섹션인데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논문들 있잖아요. 그런 논문들의 results 섹션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시작하는 느낌이 내 질적조사 인터뷰에는 몇 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12명이다. 참여했던 사람의 demographics information을 리스트하는 것도 대부분이고 이렇게 다른 좋은 논문들의 형식을 따오는 것만으로도 이런 결과 첫 시작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서브 헤딩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 번쯤 고려해보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썼던 에임스랑 약간 형식이 맞게끔 서브 헤딩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섹션을 나눠주면 읽는 사람도 마킹하는 사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results 섹션에서 가장 많이 했던 실수는 결과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나의 의견이나 약간 좀 더 심화된 생각을 여기에 말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결과만 보고하고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표나 아니면 그래프, 인터뷰를 했으면 사람들의 quotes, anonymized quotes 이런 것들을 쓰면서 결과 섹션을 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레이테크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진짜 예쁜 논문을 뽑아낼 거라면 어차피 거기서 표 형식이랑 이런 거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워드에서 막 표 예쁘게 하려고 폰트 바꾸고 있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 섹션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진짜 조사를 제대로 하고 내 연구의 목표를 좀 잘 알고 있고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정말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 있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나와 있던 연구 결과와 내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비슷한지에 관한 이런 인사이트들을 다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진짜 인트로덕션 때 썼던 레퍼런스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결과와 비교해도 괜찮고요. 새로운 논문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레퍼런스를 달면서 비교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 결과를 인터프레트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이런 것들을 심화 있게 설명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에 관한 뒷받침되는 추가적인 논문이나 자료 조사를 해서 레퍼런스를 달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imitations 같은 경우에는 내 조사에 이제 부족했던 점, 내 연구에 부족했던 점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대부분 이제 샘플 사이즈 총 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80명이었기 때문에 제너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있다. 또 굉장히 흔하게 다뤄지는 게 population bia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특정한 성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가 제너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연구의 하자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디스커션 섹션들은 사실 좀 꿀팁이긴 한데 나랑 굉장히 비슷한 논문을 쓴 그런 게 있다면 거기 디스커션을 들어가 보세요. 그 디스커션에 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걸 뺏겨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읽고 이해하고 그러면 내 연구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하자가 있었구나. 이 하자들은 내 설문조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거를 이해해서 내 언어로 풀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막 미래 조사 권장사항 막 이런 것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conclusion인데 여러분들이 쓴 논문을 이제 하나로 쫙 요약해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도 사실 이해가 돼야 돼. 약간 좀 내 교수님이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의 친구가 읽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상태의 비전으로만 보면서 그 눈으로 쓰면은 다른 사람이 보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을 어렵게 쓴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웹사이트에 가면 뭐 논문을 잘 쓰는 법, 과제를 잘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도 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귀찮아서 안 보는 거야. 그런 거 귀찮아도 한 번씩 좀 확인해 주면 굉장히 좀 좋은 도움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새 그래멀리 프로를 돈 내고 쓰고 있긴 한데 그게 14일간인가 7일인가 무료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그래멀리 프로를 사가지고 그 모든 레포트를 그래멀리 한번 돌려봐. 깔끔하고 좀 더 임팩트 있게 이런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게 쓰고 있었고 그리고 레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쓰는 방법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기에는 이 영상이 너무 짧고요. 아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형식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프로 같이 보이는 논문을 정말 예쁘게 보이는 논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테크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논문을 쓴다는 주제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다뤄봤는데 저도 굉장히 낑낑거리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글 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 트레이닝으로 해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 첫 문장을 쓰는 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단계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짜증나지만 쓸수록 느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국에 유학 와서 이렇게 논문을 쓰고 소논문 쓰고 보고서 쓰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자기계발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논문 쓰시면서 과제 하시면서 정말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써주신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 여러분 제가 집에서 앞머리 잘랐는데 어때요? Literature review가 뭐냐면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저 그런 논문에서 정말 제가 볼 땐 그저 그런 논문에서 정말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 이럴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소논문 쓰는 방법을 알려준대.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글쓰기 강사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냈던 소논문, 학사 때 냈던 소논문, 킹스 칼리지 석사에서도 냈던 이제 소논문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으면 좋다.